예, 의원님께서 지금 곧 올라오시니까요. 그때 오셨네. 예, 주십시다. 예. 예. 여기 서시고 옆에 서시고 섰다가 이따 이제 모두발한테 나왔다가 또 들어가시고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쪽에 반은 이쪽으로. 네, 우선 기자분들께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오늘 김선규 목사님이 이 대표회장으로 계시고 박정호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우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꽂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또 현역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그런 심판을 하고 있으므로 절차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도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은 국민이므로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지금 탄핵 심판, 그런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역차별을 받고 인권이 침해된다고 하면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탄핵 재판은 최소 180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위가 권고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180일간 적극 보장하고, 그리고 또 지금 탄핵 심판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처음에 계엄 선포 직후에, 해제된 직후에 나왔던 언론과의 인터뷰, 또 국회에 출석해서의 진술, 그리고 또 검찰에서의 또 진술,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이 다 다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영배 소장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재판관이 4월 중순경에 임기가 만료가 되므로 그 안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실체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사회는 박정호 목사님, 그리고 또 유만성 목사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전 대표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 기획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또 트루스 포럼의 설총명 윤지혜 회원님,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의 정병화 청년위원님, 그리고 나라 정상화 국민 모임의 윤여연 공동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상.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헌재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자리에 섰습니다. 헌재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180일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편향적 재판관들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특정 정당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전 대표회장님이셨던 유만성 목사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묻겠습니다. 재판정의 초시계는 누구를 위한 시계입니까? 민주당을 위한 시계입니까? 헌법재판소를 위한 시계입니까?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촌각을 다툴 정도라면 한덕수 총리 대행 탄핵 문제는 여러분들이 1시간만 모여서 수기해도 그건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원수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표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언가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 끌리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당함과 불의함을 시정하고 또 정당한 판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작했다는 것까지 국정 이제 질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판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분은 세이브 코리아 기획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또 이어서 발언을 맡으신 분들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기도로 살리고자 모인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기획위원장 이진수입니다. 내일 15일 광주와 이곳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어떠한 불상사도 없이 평화적으로 기도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기 전에 초등학생인 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아빠가 잘 들어주고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당연히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어권은 어려움에 처한 아들과 가족을 돕는 아버지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준수할 것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방어권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 앞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고 동시에 대통령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권리가 무시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은 수많은 지도자와 군인, 지식인들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후 처형하는 대숙청을 저질렀습니다. 방어권이 없는 재판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당한 방어권이 없다면 국민은 국가와 사법 권력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필요하지 않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조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권력이 없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앞에 아무런 항변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입니다. 방어권이 없을 때 억울한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헌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180일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헌재에 편향된 졸속 재판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하여 변론 기일과 시간, 신문과 절차가 턱없이 빠르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편향된 졸속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의 의의를 숙고하며 헌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재는 부당한 재판으로 유명한 2000년 전 예수님의 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급박한 판결을 촉구하며 결국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인물이 거짓 증거를 제시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재판을 주대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그 결정을 내린 빌라도에게 예수 처형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특정 인물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재판은 결국 정의의 이름을 빌린 부당한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양심, 그리고 무궁히 영속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공정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된다면 역사 앞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헌재에 편향된 졸속 재판을 규탄하며 헌재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루스포럼의 윤지혜입니다. 대한민국만큼 산업, 원자력, IT, 교육, 의료, 건설,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체계적이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법치가 흔들리며 정치가 사법을 무기화하는 정치적 카르텔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반응은 법치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끝없는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결국 대통령까지 어떻게든 끌어내 정권을 찬탈하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물론 동맹국들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 과정에 아주 심한 우려를 느낍니다. 헌재는 증인 채택을 막고 변호 측의 반론을 제한하며 내란 혐의나 국헌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긴 기간에 걸쳐 일일이 따져보지 않은 채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불과 몇 주 만에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어느 국민이 헌재가 제대로 된 재판을 했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청년들마저 이제는 탄핵과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며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너무나도 쉽게 탄핵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지도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300만 명이 싸우고 17만 명의 청년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우리는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선택한 주사파와 공산주의의 길로 후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과 같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고 충분한 변론과 숙고를 통해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 정병하입니다. 옛날부터 재판관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엄 넘치는 나라의 위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 나라의 진정한 수호자였으며 재판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나라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일에 관심 두지 않는 때에라도 정의로운 재판관은 일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누가 부당한 일을 저질렀으며 누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병원도 진료부장님, 간호부장님, 행정부장님이 탄핵당하고 재정이 묶이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학교도 교무부장님, 기획부장님, 문화예술부장님, 행정실장님 등이 탄핵당하고 학교 운영 예산을 두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주요 인사 29명이 탄핵당하고 직무가 정지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이끌고 운영하는 인적 자원도 빼앗고 예산이라는 물적 자원 또한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행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제동을 걸고 멈춰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상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그저 제명될 뿐입니다. 그 제명 또한 헌법 제64조에 의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대통령도 법관도 제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자신들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다 탄핵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의하게 휘두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아서 혹은 문제제기했더라도 그 목소리가 작았기에 나라의 대부분이 그 경고와 억울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일어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라의 거대한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요, 잠들었던 우리의 눈과 귀를 깨우는 메가폰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화적이고 인도적이었던 계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마비되고 무너지고 있던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림으로 타개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시는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부디 이 나라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과 위기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관의 양심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국민으로서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호소드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이 돼서요. 이제 성명서인데 성명서도 간략하게 축소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성명서를 좀 간단히 간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인권위가 권고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180일간 적극 보장하라.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여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라. 대통령은 중대 결심 취하라. 변호인단은 즉각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최후보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진행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민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 정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재는 인권위가 권고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 180일을 보장할 것을 헌재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둘,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않는 한 헌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셋, 헌재는 문영배 권한대행과 좌편향 재판관들을 즉각 배제하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이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도덕 불감증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문영배 권한대행과 편향성이 의심되는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 넷,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해체하라. 현재 국민들은 헌재가 특정 정파의 의도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는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등과 같이 야당에 불리한 심판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급행열차, 완행열차 재판 논란을 만들고 있다. 다섯,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 현재 민주당과 일부 세력은 헌재에 마은혁 판사를 추가 임명하여 탄핵 심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마은혁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대학 시절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6.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헌재가 위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고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 대통령 변호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국민저항권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 5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문영배 대행과 편향적 재판관들을 즉각 배제하라. 하나,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 소추안은 무효이며 헌재는 이를 즉각 각하하라. 하나,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180일간 철저히 보장하고 추가 기일을 지정하여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라. 하나,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위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즉각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2025년 2월 14일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단체 1200개 단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을 해서 아주 바삐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가주신 기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